신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2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중매체와 사회문화 현상을 깊고 까칠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손희정의 문화비평, 손희정 문화평론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드라마를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라는 제목의 드라마인데요. 이거 뭐 대선 관련된. 네, 정치풍자 블랙 코미디입니다. 네. 팬들이 이상청이라고 부르면서 즐거워하고 있는데요. OTT 서비스인 웨이브에서 제작한 웨이브 오리지널이고요. 네. 이제 대선이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관심이 지금 이제 슬슬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뜨거워지고 있고 네. 이런 선거의 계절에 딱 어울릴 것 같아서 준비를 좀 했어요. 특히나 이제 바로 오늘 지금 여기에서 펼쳐지고 있는 어떤 현실 정치만큼 웃긴 거의 유일한 정치 드라마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서요. 네. 그리고 또 한국 드라마에서는 보통 그렇게 잘 안 하는데 이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들하고 유명인들 이름이 실명으로 언급되고 실명으로? 네, 사건 언급도 되고 막 이래가지고요. 정치 고관여층 시청자들에게 특히 즐거움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주인공은 또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조금씩 이제 뭐 감독은 또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감독 이야기는 끝에 좀 그럴까요? 천천히 하고요. 할까요? 예, 이야기 자체는 여성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성령 배우가 연기한 문체부 신임 장관인 이정은이 주인공인데요. 네. 드라마 1회는 2021년 6월 12일에 열린 이정은 장관의 기자회견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정은 장관이 기자들 앞에 서가지고 굉장히 이제 비장한 표정과 목소리로 입을 여는데요. 제 남편 김성남 평론가가 지난 화요일 괴한들에게 납치되어 현재까지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막 플래시가 막 터지고 난리가 났겠네요. 네, 기자들이 막 질문을 던지고 예. 그러면서 이제 드라마는 플래시백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정은이 이런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네. 추적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리하여 때는 다시 2020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예. 당시 문체부 장관이 좀 불미스러운 일에 이제 휘말리게 되면서 대통령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이제 신임 장관을 임명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막 진짜 청와대 사람들이 막 골치 아파하면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예. 후보로 올릴 만한 인사들의 얼굴을 화면에 막 띄워놔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 관상을 보자. 관상 안 좋은 사람들 빼고요. 실제 회의가 그렇게 네. 되려나?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탈세, 아들 군면제, 다주택, 위장 전입 다 빼 하니까 막 사람들도 줄어들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거리두기 2.5단계에서 개념 없이 회식 사진 올린 인간도 빼. 이러니까 이제 아무도 안 남는 거죠. 아무도 안 남아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사람들이 아무도 없냐 이러고 있는데요. 그때 정무수석인 엄대엽이 네. 허정도 배우가 연기를 하는데요. 기가 막히게 또 잘 연기를 하시는데 충격은 파격으로 덮어야 한다. 면서 비장의 카드를 하나 딱 꺼냅니다. 비장의 카드? 예, 그게 네. 바로 이제 이정은인 건데 이정은은 어떤 사람이냐면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로서 국민적인 인기를 누렸었던 국민 영웅이고요. 심지어 군대에서 복무를 했고 여성인데 네. 그런 이력을 바탕으로 20대 국회의원까지 했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무직인 전 의원입니다. 전직 국회의원이고요. 네. 이 사람의 추천을 하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야당에서 그러니까 야당인 보수정당에서 금배지를 달았던 사람인 거죠. 근데 다만 어떤 부분이 좋았냐면 이정은의 남편이 제2의 유시민을 꿈꾸는 진보 농객인 거예요. 그것도 막 떠들썩하게 연애 결혼을 하면서 약간 중도의 아이콘처럼 이제 받아들여지는 양극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문체부 장관 후보로 이제 지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청문회에 나서게 되는 이런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아까 장관 후보 물색하는 그 장면 정말 듣기만 해도 네. 상상이 되면서 네. 저희가 매번 아니 왜 이렇게 맨날 똑같은 주제로 검열을 해야 하는가 하는 네. 생각을 하게 만드는. 뉴스 늘 진행하시니까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와닿는 부분인데 저는 네. 좀 씁쓸하네요. 지금 충격은 파격으로 덮어야 된다. 안 그래도 저희 오늘도 지금 인재영입 네. 부분을 들으면서 항상 문제가 있을 때 위기의 순간에 여성을 앞으로 전면에 내세우면서 그렇죠. 총탄바지를 하고서는 그냥 그러고는 또 언젠가 이 사람을 썼었던가 하고 잊혀지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부분 참 씁쓸하거든요. 예,
문제이고요. 네. 저 좀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 이번에 또 임명되신 분이 군대에서 복무했던 이력이 네. 있으신 분이어가지고요. 흥미로운 예언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가는 길이 그럼 어떻게 가는지 이제부터가 중요하네요. 네, 어떻게 이제 영화가 그리고 험난한 이 있는지. 길이 펼쳐지게 되는데 예. 다만 청문회는 의외로 그렇게 험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문회에 올라가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하고 이 그렇죠. 사람 괜찮다 좋다 뭐 싸우는 장면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와 찬성을 위한 찬성이 난무하는 청문회장에 이정은 후보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예. 그 모습이 약간 각본 있는 프로레슬링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드라마도 이제 프로레슬링처럼 슬로우 모션을 잡아가지고 이제 보여주면서 이거 다 재밌겠는데요? 쇼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청문회가 좀 지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렇게 이제 고성이 오가는 와중에 국회의원 중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나오면서 청문회가 서둘러 마무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이정은은 바로 장관으로 임명을 받게 되고요. 오히려 이제 험난한 길은 장관이 된 이후에 펼쳐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장관이 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까? 네, 이게 사실 집권 말기 문체부 신임 장관이라는 자리가 정치인들이 보기에는 조용히 사고 안 치고 시간만 때우면 되는 자리인데요. 사실 정치인으로서 이정은에게는 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문화예술체육계 범죄전담수사처인 채수처를 만드는 건데요. 이게 또 채수처란 이름 자체도 이미 재밌죠. 네. 왜냐하면 공수처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죠. 예. 그 채수처를 만드는 건데 본인 스스로 스포츠 선수 출신이기도 하고요. 국회의원일 때 문화예술체육계 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 채수처 관련 법안을 내기도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었던 역사가 그래서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하고 싶어 하는 거군요. 네, 그걸 꼭 하고 싶었던 거고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했었던 거예요. 채수처를 설립한다는 게. 예. 그래서 열심히 채수처 발족에 힘을 기울이는데 문제는 이제 발족식부터 상황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일단은 발족식에서 이제 채수처 자문위원들을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누구누구가 함께 한다. 그렇죠. 근데 자문위원으로 섭외한 국회의원이 전날 그의 아들이 학폭으로 이제 막 고발을 당해하고 뉴스에 장식이 되고요. 네. 채수처 발족식에 정부 관계자는 또 아무도 오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채수처가 대통령의 공약이었지만 정부에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공약이었었던 거고 이게 채수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스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고요. 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는 이제 체육계 폭력 피해자가 있었는데 이 폭력 피해자가 굉장히 씩씩하고 피해자로서의 정체성보다는 바꾸겠다라는 정체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이제 발족식을 준비하는 늘공이라고 하죠. 늘 공무원인 행정실무자가 이 피해자한테 너 너무 건강해 보여서 안 된다. 그럼 누가 네가 피해자인 줄 알겠냐. 이러면서 굉장히 아픈 분장을 시키고 막 슬픈 모습을 보여라.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표현하는. 네, 그런 걸 막 시키면서 사실 2차 가해를 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걸 알게 된 이정은이 너무 화가 나서 이제 이 늘공을 경질시키고요. 이런 갈등들이 막 펼쳐지는 거죠. 근데 그런 갈등 안에서 뭐라 그럴까요? 괴한으로부터 남편을 납치했다는 메시지가 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이 정말 아비규환으로 가는 이런 거군요. 상황인 거죠. 야, 근데 지금 이거를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과연 어디까지 와 있는가 하는 걸 한번 정치인들이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사실 모르리라 생각한 걸 다 알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 이면까지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국민이. 좀 두려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캐릭터 하나하나가 그렇게 생동감 있고 매력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있어요. 네, 모든 캐릭터가 다 캐릭터가 살아있어서 굉장히 드라마를 즐겁게 볼 수 있었는데요. 저는 그중에서도 일단 문체부의 늘공인 늘공무원인 신원희 대변인과 최수종 기획조정실장의 묘사가 너무 좋았습니다. 어떤 점이 좋았습니까? 네, 이게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행정이라는 것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어쩌다 공무원, 어공과 늘 공무원인 늘공 사이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 드라마의 어떤 주제 의식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균형을 잡는 전문직 공무원으로서 신원희 최소정이 굉장히 잘 그려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윤성호 감독이 이상청은 오피스 드라마라고 말하기도 했거든요. 예. 이 두 캐릭터는 공무원으로서 오랫동안 훈련된 전문가들로 자신의 일을 장악하고 있으면서도 나서야 할 때와 지켜야 할 때를 잘 아는 어떤 직장인들이고요. 예.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프로군요. 프로. 네, 정치인들이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시청자들은 그 정치인들을 돋보이게 하는 숨은 공신인 이 공무원들에게 또 시선이 엄청, 갈 수밖에 없는. 퇴근도 못하고 과로하고 하지만 이제 끝까지 자기 일을 해내는 이 직장인들에게 감정을 이입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네. 공무원이라는 그 직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되는데 앞서 이제 가장 중요한 변수가 터진 게 남편이 지금 어딘가에 네, 지금 납치되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남편 역할은 누가 하고 계십니까? 네, 제2의 남편. 유시민? 네, 제2의 유시민을 꿈꾸는 네. 김성남 평론가인데요. 네. 드라마에서는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시민이 되고 싶은 잔잔바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네. 간단히 말하면 입만 살아서 옳은 말만 골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아무런 실속이 없는 한량.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잔잔바리라서 이제 그런 건데요. 좀 실명을 거론하시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 자체가 이제 자기가 잔잔바리라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고 자기의 일이 잘 안 풀리는 게 다 아내 이정은이 장관이 되고 나서부터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비뚤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죠. 굉장히 한심스럽고 미울 수도 있는 캐릭터인데 그렇죠. 이 캐릭터를 백현진 배우가 연기를 하면서 매력을 발산하고 있는데요. 백현진 씨 같은 경우는 어어브 프로젝트 등으로 잘 알려진 뮤지션이면서 아티스트이고 시인이기도 하고 재능이 많네요. 네, 최근에는 이제 배우로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의 끝에 이정은이 김성남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조금이라도 늠름해지자. 이렇게 막 만사가 억울하고 서운해서 그러지 말고. 네. 근데 요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윤성호 감독이 드라마를 통해서 정치인들에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였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문체부 장관이 된 이정은 여기서 라이벌 관계에 있는 인물이 또 여성 의원으로 나온다면서요? 네, 야당 중진인 차정원 의원인데요. 아주 스마트한 빌런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드라마 안에서 레알미터라는 언론조사 기관이 나오는데 이제 레알미터에서 주요 대권 후보 지지도를 이제 밝히면 전부 다 남성인데요. 뭐 이낙현, 홍준용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1.8%의 지지를 얻으면서 이름을 올려놓은 여성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제 열심히 가고 있는 중에 갑자기 이정은이 해성가토 같이 나타나서 이제 대권 잠룡으로 이름을 올리거든요. 그걸 이렇게 딱 보면서 이정은이랑 나랑 말하자면 핑퐁처럼 공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좀 커봐? 차차기까지 노려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사건 사고를 만드는 이런 캐릭터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근데 좀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렇게 이정은을 라이벌로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성 정치인으로서 동료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케미가 작품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드라마 전체 어떤 부분이 가장 흥미로우셨어요? 네, 에피소드는 사실 하나하나가 너무 예술처럼 재미있어서요. 뭐 하나를 딱 꼽기가 좀 힘들고요. 구체적인 예는 꼭 이제 직접 보시기를 권해드리면서 드라마가 정치를 다루는 전반적인 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윤성호 감독이 한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 일골 더러운 것으로 싸집는 정치 혐오라든가 아니면 소시민이 갑자기 출마해서 정치 영웅이 되는 이야기라거나 아니면 정치판을 배경으로 연애를 한다거나 혹은 검찰과 언론 재벌 막 등장해가지고 막 좌지우지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좀 배제하고 싶었다. 그 여태까지 있었던 작품들이잖아요. 늘 봐왔더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늘 봐왔던 이야기니까 배제하려고 했고 그렇게 해서 배제를 하다 보니까 정치 공학 하에서 정무적 판단을 열심히 내려야 하는 전문직
공무원들의 오피스 드라마가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진짜 좀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윤성호 감독이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특정해서 저격하거나 조롱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거 그냥 유튜브 틀면 보이는 건 아닌가라고 그렇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드라마가 정치를 다루는 방식이 날카로운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으되 정치를 혐오하지 않고 정치의 의미를 참 다시 어려운 쓰고자 하는 네. 수이네요. 그런 걸 이제 잘 타면서 네. 재미를 주는 드라마여서요. 한번 기대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얘기를 듣고 싶은데 직접 보시면서 즐기시면 좋겠습니다.